이거 법조인 출신 두 분이 쉽게 좀 풀이를 해주신다면. 제가 예를 들을까요? 네. 제가 누구를 불러다가 스파이프도 주고 가서 손 좀 봐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스파이프 들고 가서 이제 두드려 팼죠. 그랬는데 지금 판결에 의하면 쇠파이프 준 게 뭐가 문제냐. 그거는 상식에 반하지 않는 거고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손 좀 봐주러 간 게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때리려는 순간에 쇠파이프를 준 것도 아니고 때릴지 안 때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쇠파이프 주고 손 좀 봐주라 하겠는데 내가 가서 걔가 때릴지 어떻게 알겠... 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견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과실범에서나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예시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전혀 적절하지 않죠. 전혀 적절하지 않죠. 존경하는 우리 장 의원님께서 한 그 사례와 꿀잼.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이거는 누구 시킨 게 사실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례는 사실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김진성 증인에게 한 얘기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라. 물론 중간에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시킨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내 사건이거든. 자기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다는 거니까. 네. 위증 교사는 구조 자체가 그래요. 아니 위증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증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증을 하는 사람한테 내 사건에 대해서 가서 이렇게 좀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위증 교사의 범행 구조인데 내 얘기한 걸 가지고 뭘 그걸 문제 그렇죠. 삼냐라고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또 하나는 기억 안 나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한테 기억 좀 잘 좀 되살려 달라고 하고 변론 요지서 보내주고 변론 요지서를 보고 진술서를 썼더니 거기에 대해 첨삭 지도까지 하고 그 진술서대로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증은 이루어졌고 판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위증의 교사 행위도 있었다. 근데 위증 교사는 아니다. 왜? 고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게 국민들이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하나의 사건에서 일어난 겁니다. 2002년도 모 방송국의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도와줬다고 얘기하고 검사 사칭죄로 해갖고 벌금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만약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더 중한형을 받았겠지만 150만 원밖에 받지 않았어요. 이 사건 자체가 김진성 증인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전화 통화를 갖다가 2018년도 12월 정도에 통화를 하고서 2개월이 훨씬 지난 2019년도 2월 달에 증언을 한 겁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변호인들이 관여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거기에 최종 진술을 작성하고 위증을 하는데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기소 제기된 내용이 위증한 게 6개인데요. 6개 중에 본인은 다 위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백을 했으면 다 유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중에 2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위증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춰보니까 이건 위증이 아니다. 이거 지역에 맞게 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저는 6개 중에서 2개는 무죄가 났다는 점에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유 협박에 의했으면 6개 전부 다 무죄가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는 분명히 자백에 대해서 보강 증거만 있으면 유죄를 하면 되는데 그 4개를 위증을 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증인이 다른 형사 사건이 3개나 걸려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 갖고서 알선 수재로 관련했던 분들이 이미 5년형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조사받았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그냥 무혐의 종결시켰습니다. 이런 사건의 배경들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 6개 다 무죄가 됐어야죠. 자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녹취록이라는 보강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만 유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건 회유 협박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개에 대해서 회유 협박이 아니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음 얘기한 게 위증의 교사로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고인의 이익으로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렇게 전화 걸지 않았다면 증언도 안 했을 겁니다. 이분 증인으로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진성 씨와
통화에서 김인섭 씨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다만 이 대표는 2012년 이후 김 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대법원 판결이 이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두 사람의 친분을 인정한 데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에 청탁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이 논쟁이 뜨거운데 비법조인이 봤을 때는요. 이거 원님 재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5개 재판 중에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보였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중형이 떨어졌고. 매주가 반전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는데도 김 씨가 결국은 위증이라는 그 처벌을 감수하고 하면서까지 위증을 한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납득을 못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고기가 그물을 찢고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고기가 그물을 찢고 스스로 그물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건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증을 인식하거나 고의성이 있었다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을 소홀히 한 수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 출신 그 장동영 의원이 보시기에 제가 원님 재판이라는데 이거 사또 마음대로 제 판사 마음대로 이거 판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증언도 하고 싶지 않았고 증인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가가지고 자가 발전해서 오버한 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찰에 조사를 할 때는 본인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실 나 위증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위증 교사도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바뀐 거예요. 사실 처음에 위증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증한 게 아닌데 위증했다고 자백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다음에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와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건 무죄 선고를 한 거고 네 개는 그냥 유죄 인정한 거 해버린 겁니다. 그냥 오버한 게 아니라 자기 기억대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그래서- 위증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기억이 없으니까 위증이 나오는 거고 자기 기억대로 저는 증언했다 그래서 위증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자백을 하게 된 이유가 그냥 뭐 법리적인 측면만 본 게 아니라 네. 이 어쨌든 기소의 배경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는지 그런 다음에 증인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과정들 그 동기 그게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많이 제출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판사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전체적인 그 녹취록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게 어쨌든 정범의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본 거고요. 저는 딱 보니까 지금 위증 교사를 하는 방법을 판결문에 담아놓은 거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맞습니다. 네. 사실대로만 말해. 그다음에 변론 여주서 보내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